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잘아빠입니다. 오늘은 부잘아빠의 상속 공부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받는 재산이 모두 현금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현금보다는 부동산, 채권, 보험, 미술품, 골동품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재산들의 가치와 평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그 이벤트가 발생되면 정부는 상속세를 신고받고 이를 징구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을 얼마로 버느냐가 세금의 크기를 좌우하게 되므로 정부는 법상으로 상속재산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정함으로써 상속인이 상속세를 임의로 계산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원칙을 상속증여법 즉 상증법 제60조에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더불어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도 포함하는데 이를 간주시가라 합니다. 간주시가를 포함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사항 등을 고려해 제61조부터 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준 시가를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은 보시는 표와 같이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을 하는데, 이때 가산되는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일 당시의 시가가 환산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정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단 그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한 개의 감정기관을 통해서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그 실제적인 거래가 아니고 그 무상으로 해당 재산이 이전이 되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주시가라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가를 뽑아내게 되는데, 여기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룰을 대통령령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장 재산의 평가 제49조의 평가의 원칙에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그 시가에 해당하는 간주시가에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 경매, 공매가액 등이 있으며, 그 평가기간은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로 특정되어 있으며, 유사한 재산은 상속세 신고일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기간 내에 매매 가격을 정하는 룰이 있습니다. 첫째, 매매 가격 등이 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일자가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즉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
2호의 경우에는 가격 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등이 그것입니다. 둘째는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는 평가 기준일을 전후해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를 하며, 만일 그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셋째,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재산에 대한 평가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해당 부동산별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평가인데, 이 영역은 아무래도 시가를 산정하기 쉬운 편입니다. 일단 평가 기간 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가격이나 수용, 경매, 공매 가격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는 이 금액이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평가 기간 바뀔 경우, 즉 상속 개시일 전 2년, 상속 개시일 후 신고 기간 6개월, 그리고 결정 기간 9개월 등 총 3년 3개월 중 평가 기간 밖의 기간 내에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는 해당 가액이 재산 평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재산에 대한 그 매매 가격 등이 없으면 유사한 재산이 존재하는지를 보고 그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유사한 재산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규칙 제15조의 3항에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보고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유사주택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평가 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에 있고, 주거 전용 면적 차이가 100분의 5 이내, 가격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는 평가 대상 주택과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그런 주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유사주택이 될 수 있는 것은 해당 단지 내 아파트로 면적과 기준 시가가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서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많아서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먼저 룰에 의해서 평가 대상 주택과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매매 가액을 시가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 시가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평가 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해당 거래들에 대해서 계약일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일자도 같은 경우에는 유사 매매 사례 가액들을 평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에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 평가액이 있다면 이는 해당 재산에 대한 확실한 가격이 있는 것이므로 굳이 유사주택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속편한 것은 돈이 들기는 하지만 해당 재산의 감정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을 요하지만 건당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1개만 받아도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해당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 신고할 때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아파트의 경우는 과세관청의 유주의 대상이므로 시가로 신고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하면서 금액이 바뀔 가능성이 높고, 감정가액도 허위로 감정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는 빌라 및 단독주택의 평가인데, 이는 아파트와 달리 유사재산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가를 정하는 방식을 보면 일단 평가 기간 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이 시가에 해당하고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하지만 빌라나 단독주택 등은 유사한 재산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 시가가 없는 경우는 결국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증법 제60조 3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는 상증법 제61조에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 기준일 전 2년부터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결정 시한 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그 가격으로 재산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시가를 알기 힘든 부동산은 해당 재산의 매매나 감정 등을 하지 않은 이상 기준 시가로 평가에 신고해도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토지의 평가입니다. 토지는 빌라 등과 달리 유사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파트처럼 규격 등이 정형화되지 않고 용도도 천차만별이므로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사후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도 평가 기간일 내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시가에 해당되고 평가 기간일 내에 해당 토지와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개별 공시지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평가 기준일 전 2년부터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결정 기한 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그 가격으로 재산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토지는 빌라 등과 달리 시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파트처럼 정형화된 거래가액이 없어 시가 산정을 두고 과세관청과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는 분양권 및 입주권의 평가인데 분양권과 입주권은 그 불이익 금액이나 취득가액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재산 평가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이를 재산 평가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 분양권과 입주권도 시가 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평가 기간 내와 밖에 시가가 존재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시가가 없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3항을 보면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방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해당 시행령에 의한 평가 방법을 좀 정리를 해보면 분양권은 평가 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평가 금액이 되고 입주권은
조합원 권리 가액과 평가 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 그리고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평가 금액이 되게 됩니다. 다섯째는 건물의 평가로서 건물의 평가도 아파트와 같이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가 기간 내에 시가가 존재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업용 건물 및 비주거용 건물은 현실적으로 시가가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평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평가 방법 역시 상증법 및 상증법 시행령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건물과 같이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금액과 규정 내 다른 방법에 의한 평가 금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대통령령에 의한 평가 방법은 1년간의 임대료 나누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즉 12%를 하고 거기에 임대보증금을 더한 것이고, 규정 내 다른 평가 방법은 기준시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건물 등의 평가는 기준시가와 환산금액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정법 제66조에서는 이에 대해서 특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조항 내용을 보면 결국 건물의 평가 방식은 담보 채권액과 기준시가 환산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거론된 방법을 거쳐서 납세 의무자가 건물 등에 대해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를 해서 상속세를 줄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규정을 개정을 해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의 그 기준시가 고시가액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한 건물에 대해서 감정가액으로 상속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 규정에 의한 것은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상속법은 어쩌면 혜택받은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상속법이 현재의 상태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 또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부모에게 평범한 집 한 채를 상속받았는데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데, 정말 부자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다소 어렵기는 해도 개념은 파악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개념을 파악한 이후에 좀 더 세밀한 것을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혼자서 상속세를 처리하면 오히려 가산세 등을 더 납부하는 황당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상속세를 낼 경우가 있으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세 과세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동영상을 업로딩할 때 바로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 신청하셔서 저에게 힘도 주고 긴밀한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부자라빠의 상속세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